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24회 28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것, 행정처분, 이건 사실상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죠.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 거.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6번에 보면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하게 하거나 또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한 경우 다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이거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임의적 취소죠. 자, 그 다음에 사망해산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 이거는 금지행위 임의적 취소고요. 탈세 목적으로 투기를 조장한 경우 역시 금지행위 임의적 취소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 임의적 취소를 고르면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17번에 보면 임의적 취소는 이중, 겸임, 보증금, 채권, 휴 등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지문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개사의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네, 서식을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사무소 소재지 기재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상속부동산의 교환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유무를 확인해야 된다. 아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태라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만약 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었다면 그냥 거래 중개를 하면 될 것이고요. 상속인 소유이기 때문에. 3번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 권리관계와 선관계 유무는 개업공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다.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에게 물어봐야 되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그래서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재사항은 확인할 수 있지만 선관계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이거는 의뢰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선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체로 선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요즘은 선관계 들어가는데도 다 비밀번호 같은 거 알아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이런 것들은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라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라 세부 확인사항이다. 그 다음에 4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의뢰인은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중개를 위해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할 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발견해도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지급하지 않죠. 비용만 지불하는데 비용을 무한대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50%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면 중개보수가 100만원인데 비용을 80만원 지출했다 하더라도 80만원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의 50%인 5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5번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계약 대상 면적은 신고해야 될 사항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거래에 신고해야 될 사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세부 확인사항이다. 3번은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고. 자, 다음은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Y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사이에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한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반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는 얼마인가? 동일 세 번 들어가면, 즉 동일한 중개사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죠. 요건 사례가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케이스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보면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갑이 매도인이면서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네요. 을은 매수인이면서 또한 이제 임대인이 되는 거네요. 1억 8천입니다. 1억 8천이고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차임 2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보증금은 볼 필요가 없죠. 왜냐면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니까 매매에 대한 보수만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매매에 대해서 보면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얼마라고 했어요? 요율이 0.5%라고 되어 있네요. 임대차에 대한 거는 볼 필요 없죠. 0.5%. 자, 그러면 1억 8천에 0.5%고 한도액이 80만 원이네요. 1억 8천이면 곱하기 0.5 하면 1원으로 58, 40, 90만 원이네요. 90만 원인데 한도액이 80만 원이기 때문에 80만 원만 받을 수 있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도액이 80만 원이니까 한쪽에 받는 겁니다. 일방, 쌍방이 아니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한도액이 보면 한도액이 8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도액. 그래서 8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90만 원 나오는데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즉,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한 번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